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나요? 아, 들리십니까? 네. 오늘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빅히트 공모 청약 현장에 가 계실 텐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한국 바이오 산업에서 메가히트가 될 만한 그런 기업의 IR 현장에 와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통 IR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드는데요. 3, 4년 전에 IR 자료를 만들 때 대부분의 내용은 저희 HLB의 기대나 전망치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IR 자료를 작성하면서 느낀 거는 거의 한 3, 4년 전에 저희의 기대치였던 것이 다 현실화되는 시점에 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짧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IR을 통해서 HLB가 왜 메가히트가 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졸리신 시간인데요. 게다가 마스크들까지 끼셔서 굉장히 졸리실 텐데 어떻게 제가 뭐 테스 형이라도 한번 부르고 시작해야 되나요? 제가 뭐 회사가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만 제가 노래가 젬병이라서 회사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킬레가 또 데켄게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의 힌디어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루시아 작가의 책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도 소개된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NDA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당시에 저희는 글로벌 3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글로벌 3상 결과, 그 데이터가 입증하는 바는 저희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굉장히 높은 효능과 낮은 효능, 낮은 부작용, 높은 효능과 낮은 부작용, 그래서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탁월하다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최종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근데 저희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9월 말에 예정돼 있던 유럽암학회 그 현장에서 발표하기로 에스모와 유럽암학회와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같은 회사로서는 제약바이오의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인 그 유럽암학회와 같은 큰 학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가 전략적인 이유로 침묵을 했어야 했고 그 침묵이 오해를 키우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3개월을 버텨냈고 발표했고 입증했고 그러고 나니까 그랬었구나.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커졌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NDA가 조금 지연되고 있으니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킬레가 또 데켄게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라고요. 저희 그 HLB 신약 후보 물질 중에 가장 대표 주자인 리보세라닙을 기준으로 보면 개발 시작한 지 17년 차, 그리고 저희 HLB가 개발에 참여한 지 1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그 13년 동안을 경영자로서 신약 개발을 지켜봤는데요. 하나의 신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째,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최소한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투자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뛰어난 과학자, 전문 인력들의 역량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돼야 되고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HLB는 어떨까요? 우선 저희는 지금 이 화면에 소개되는 것과 같은 굉장히 탁월한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이 아니라 글로벌 3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는 다양한 임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검증된 신약 후보 물질들이죠. 그리고 이 후보 물질들이 딱
하나의 적응증만 적용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 신약으로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HLB는 탁월한 신약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물질당 적게는 13년, 많게는 20년의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 양리학, 병리학, 생화학, 의학,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과 전문 인력들이 저희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보완 협력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들, 저희가 충분한 유동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이오 그룹 내에 신약 개발에 해본 그 전문 인력의 경험치를 모두 합치면 한 1000년이 넘습니다. 특히 항암 신약을 가지고 글로벌 3상을 해봤다는 이런 경험은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만약에 굳이 추가한다면 속도입니다. 사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약 개발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누가 먼저 표준 치료제를, 누가 먼저 혁신 신약을 내놓느냐의 그런 싸움입니다. 결국 속도전인 것이죠. 저희는 M&A라는 전략을 통해서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흡수하고 개발 인력을 흡수하고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을 사는 전략으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일어나는 속도전에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구축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글로벌 파마로 도약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저희는 글로벌 항암 전문 제약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왜 항암 전문이냐?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부문에 있어서 항암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20년간 아마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입니다. 저희 HLB는 세포치료제, 그 다음에 지혈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개발 중인 항암 신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항암제를 개발한 역사는 80년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굳이 구분을 한다면 1세대 항암제로서 성장하는 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 2세대 항암제로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거나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신생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 그리고 우리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 이렇게 다양한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항암제들을 서로 섞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그러한 병용요법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HLB의 항암제는 어떤가? 저희는 1세대 항암제인 아필리아, 그리고 2세대 표적 항암제인 파이로티닉과 리보세라닙, 3세대 면역 항암제인 유나이트를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80년간의 역사에서 개발된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 관련된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신약 개발이라는 게 늘 얘기하죠. 굉장히 오랜 기간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다. 오랜 기간 했다고 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신약의 가치를 입증하는 건 3상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상이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닌 것이고 단순히 희망과 기대인 것뿐이죠. 아시겠지만 저희의 파이프라인 다수, 항암신약 파이프라인 다수는 글로벌 3상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과학적 근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기술에 기반한 탁월한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유명한 리보세라닙은 2014년 중국에서 시판허가가 났죠. 위암 3차 치료제로. 그리고 6년 동안 중국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되면서 높은 효능, 낮은 부작용을 완벽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적응증을 상대로 개발이 확장되고 있죠. 최근에는 간암 치료제로 중국에서 시판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필리아는 난소암 치료제로 유럽에서 이미 시판허가가 난 약물이고요.
파이로틴 입은 유방암 치료제로 중국에서 시판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면역 백신 플랫폼인 유나이트는 알러지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유용한 효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검증된 신약 후보 물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암학회는 두 개입니다. 미국 종양학회, 보통 아스코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유럽 암학회 에스모라고 불리는. 저희 리보세라닙이 2014년 베스트 오브 아스코, 2019년 베스트 오브 에스모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이 효능을 보여준 임상 결과 논문이 그렇게 선정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그 유럽 암학회는 코비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주최 측에서 베스트 오브 에스모 선정을 안 했죠. 끝나고 나서 그 수많은 논문을 본 의학 정보 관련된 권위 있는 전문 사이트에서 저희 리보세라닙을 비소세포 폐암으로 한 임상이 주목할 만하다 해서 하이라이트로 선정했다는 보고를 오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다양한 학회에서 저희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 결과 논문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글로벌 상업화가 되지도 않은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한 해 250편 이상의 임상 결과가 그 약의 효능을 입증한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리보세라닙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며칠 전에 끝난 유럽 암학회 에스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에스모에서는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보여주는 임상 결과 논문이 자그마치 23편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두세 편, 권위 있는 암학회에서 두세 편 논문이 발표될 때 시끌시끌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23개 임상 결과 논문이 발표된 것이죠. 저는 이게 경이로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충분히 검증된 신약 후보 물질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HLB는 어쩌면 가능성이나 기대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치의 영역으로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개발 중인 항암 신약에 대해서 그 개발 현황을 좀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기울이실 위암 3차, 4차 치료제. 저희는 글로벌 3상을 종료했고 그 다음 프리-NDA 미팅을 마쳤으며 지금 NDA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NDA를 위한 더 디테일한 임상자료, 분석 자료를 확보하는 데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죠. 저희가 위암 3, 4차 치료제 시장에 진입을 해서 빠르게 리보세라닙의 약의 효능을 입증을 하고 유용성을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위암 1차 시장에 진입하려던 전략이 다소 다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인상들 예컨대 간암 1차 치료제, 그 다음에 대장암, 선낭암 이런 임상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NDA 지연에 대해서 주주들도 그다음 투자자분들도 애를 태우고 있지만 회사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NDA 지연이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 좋을지 나쁠지 누가 하는가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NDA 지연이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긍정적인 결과, 회사에 굉장히 이익이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오늘 이 순간도 NDA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조 규모 그리고 매년 20%씩 성장하는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저희는 간암 1차 치료제를 타깃으로 해서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 진행률을 보시면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이 임상은 글로벌 3상은
캄넬리주맙이라는 면역항암제와 저희 리보세라즘이 병용요법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즘 이 개별 약물들이 각각으로 간암에 이미 굉장히 효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게다가 두 개를 섞어보니 리보세라즘이 상대 약물의 부작용을 낮추더라. 이런 결과값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3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낭암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상이 끝나고 그 결과값이 저희 기대치를 충족한다면 아마 혁신 신약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암 3, 4차 치료제 시장은 사실 시장 규모가 다소 적지만 신약의 효능을 입증한다는, 유용성을 입증한다는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은 조 단위의 시장에 진입한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그걸 통해서 저희 HLB가 글로벌 파마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낭암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굉장히 유리한 가격 정책을 통해서 저희 HLB의 실질적인 수익에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필리아는 1세대, 아까 말씀드린 1세대 독성항암제인 파크리탁셀의 3세대 개량 신약입니다. 파크리탁셀, 아브락세인, 아필리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난소암 치료제로 유럽에서 시판 허가가 났습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미국에 있는 엘레바와 그 다음에 중동의 타이바 파마가 이 리보세라닙의 아필리아의 미나 지역, 그러니까 미들 이스트 앤 아프리카 지역에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공들인 계약인데요. 그 저희와 계약을 맺은 타이바 제약은 이미 2세대 파크리탁셀 개량 신약인 아브락세인을 미나 지역에 이미 유통해 본 경험이 있어서 아필리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맺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유럽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저희가 리보세라닙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 다소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자회사인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개발 중인 유나이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GBM 치료제입니다. 경무세포종, 우리가 보통 뇌종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지난 20년간 이 뇌종양 부분에서 신약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상을 진행 중인데요. 그리고 지금 속도라면 한 6개월 정도면 종료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결과값이 좋다고 한다면 아까 선낭암에서 보듯 혁신신약으로 빠르게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4년 4조 원 규모, 시장 규모로 예상이 된 뇌종양 시장을 독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GBM 치료제 임상 결과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가 좋다면 아마 저희 HLB의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HLB 생명과학이 항서제약으로부터, 중국의 항서제약으로부터 파이로티닙, 한국 판권 도입 계약을 체결을 했죠. 파이로티닙은 유방암 치료제로 중국에 시판허가 이미 나 있고, 그리고 지금 비소세포 폐암으로 적응증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내에서 임상을 해서 한국 내에서 유방암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고 비소세포 폐암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의 약물을 도입한 건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HLB와 아시아 1위 항암 제약사로 꼽히는 항서제약이 항암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속도를 감안해 보면 5년 이상 5개 이상의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라는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 5개, 6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주목하실 것이 여기에 선낭암과 뇌종양, 즉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제가 없는 두 개가 임박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올해부터 아필리아 난소암 치료제를 시작으로 해서 매출과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겠죠. 글로벌 판매들이. 그렇게 시작될 이 목표 안에 이 두 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눈여겨보실 대목입니다. 제가 HLB의 기업 가치가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운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과 좋은 전략이 있어도 시장 상황과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신약을 시작을 하면서 항암제를 택한 것 15년 전에, 그리고 4년 전에 병용요법의 트렌드에 최적화된 그런 전략을 택한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해봐도 최고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HLB 리보세라닙은 특히 여러 가지 약물을 섞어서 쓰는 병용요법에 최적화된 약물입니다. 우선 효능이 높죠. 부작용이 낮죠. 섞어서 쓰니까 상대 약물의 부작용을 낮춰주죠. 그 다음에 약가가 굉장히 낮죠. 알약이라서 복용이 편하죠. 굉장히 다수의 적응적으로 확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병용요법 전략을 4년 전에 택한 다음에 만약에 항암제 시장의 병용 전략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대운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이미 병용요법이 항암제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게다가 얼마 전에 끝난 에스모에서 23개의 논문들이 보여주는 바는 리보세라닙이 병용요법에 굉장히 탁월한 약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 신약을 다 파이프라인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운이라는 것이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온다고 합니다. 저희 HLB가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고 경험으로 잘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병용요법이라는 항암제 시장의 흐름과 맞아떨어질 때 앞으로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개발 경험은 저희가 해보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항암신약으로 글로벌 3사업을 진행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임상들을 진행 중인데요. 사실 IT나 많은 분야에 있어서 대량의 자본과 기술이 시간을 단축하는 압축 성장을 이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라는 것, 특히 신약 개발 경험이라는 건 시간 단축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의 축적물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임상, 글로벌 3상까지 해봤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의 큰 경쟁력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축한 다량의 네트워크들,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네트워크들이 그들의 경험이 저희의 신약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산인 것이죠, 저희한테는.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것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개발된 신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충분히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보세라닙이라는 걸출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엘레바, 그 다음에 세계 백신 분야의 최강자로 꼽히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라는 두 개의 회사로 인해서 저희 HLB가 HLB의 이름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다국적 파트너들과 할 수 있다, 그렇게 됐다라는 걸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을 했고 오늘 아침에 며칠 전에 항사제약과의 파로틴입 계약도 물론이지만 오늘 아침에 타이바 제약과의 아필리아 판매 계약건, 이런 것들이 저희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 결국은 신약 개발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 천년의 경험이라는 합산하면 그 바이오 전문 인력들의 그 지식과 경험과 심지어는 시행착오와 네트워크들을 다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HBS입니다. HLB 바이오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신약 개발을 위한 엔진 같은 것입니다. 이 HBS를 통해서 저희 계열사로 포진해 있는 이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총사에 나오는 얘기죠. 전체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전체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개발하는 과정을 꽃을 피우는 과정에 좀 비유를 한다면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되고 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시간과 많은 노력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IR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후보물질의 그 기전을 설명드리지 않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싹을 틔우는 시기나 가지가 뻗어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여기저기 움튼 그 꽃망울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그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3, 4년 전에는 기전을 많이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죠. 최근 제 오래된 절친이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떠나기 전에 가장 간절한 소원은 3년만 더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병든 노모가 돌아가신 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에 또 제 가족이 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경과도 굉장히 걱정이 됐었지만 수술 이후에 항암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가슴 졸이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었거든요. 암 환자들을 조금 더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 저희 HLB 항암신약 파이프라인이 특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뭐 글로벌 몇 위 파마가 되겠다 이런 목표 없습니다. 그냥 10만 명의 국내 암 환자가 그리고 100만 명의 세계 암 환자들이 저희 리보세라닙을 편안하게 집에서 복용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꿈을 꿉니다. 또한 뇌종양으로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그런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저희 HLB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뭐 지켜봐 주시죠.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